제 강연을 소개하는 물품은 이 초코바입니다. 제 강연의 주제가 짱구는 못 말려인 만큼 가장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소품으로 이 초코비를 정해봤습니다. 또한 아직 만화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짱구는 못 말려의 결말을 제가 직접 해석해보았는데요. 그 결말은 과연 어떤 것일지 제 강연에서 천천히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스테드 강연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께 이야기할 박영진입니다. 이제 밑에서 첫 번째 강연자분과 두 번째 강연자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막상 위에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집들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집들이에 오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생복지위원회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PPT 속에 나와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답변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 누군지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초코비, 이 과자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해주신 짱구입니다. 제 강연의 주제는 짱구인데요. 되게 강연의 주제가 짱구다, 좀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짱구인 만큼 가장 좋아하는 이 초코비를 제 강연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정해봤고요. 그만큼 편한 주제로 여러분과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으니 저와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유년 시절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이 한 개씩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단어를 듣고 이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뭐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영화 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년 시절 하면 떠올랐던 추억은 바로 이 짱구는 못 말려 만화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집에서 공부나 숙제를 하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TV를 켜고 짱구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년 시절, 어린 시절 하면은 이 만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TV 채널을 틀면 항상 짱구를 많이 해줬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짱구를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엄마에게 혼나는 아이, 뭐 나이가 조금 컸을 때 모습, 뭐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좀 어렸을 때의 모습 생각했었는데, 조금 성장한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 또 짱구는 못 말려 같은 에피소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뭔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와 다른 점을 느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배울 점이 뭐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강연이 진행되는 짧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도 이 만화의 주인공 짱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짱구 아빠와 그의 부하 직원 고뭉치 씨는 김국수 이사님 댁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갑니다. 이 김국수 이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처럼 국수 건져 먹기라는 거를 시행해서 그 국수를 잘 건져 먹는 사람의 회사와 계약을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사님입니다. 이에 짱구 아빠와 고뭉치 씨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이 국수를 건져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수 건져 먹기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사진 속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줘요. 그럼 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젓가락으로 그 흘려내려 주신 국수를 집어먹는 그런 일본의 식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짱구 아빠와 고뭉치 씨가 먹기 위해 막 노력하지만 결국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 따낼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같이 데려갔던 처음에는 되게 방해만 됐었던 짱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짧은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이장님, 이사님이라니까. 패자 부활전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패자 부활전을 하자고. 몇 번 이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전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다.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거란다. 그렇구나. 짱구가 하는 말씀 들으셨나요?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국수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패자부활전은 뭐 다시 시도하는, 뭐 다시 노력하는 그런 게 되겠고, 국수 건져 먹긴 여러분이 얻고 싶은 목표입니다. 저에게도 국수 건져 먹고 싶었던 국수가 있었고 패자부활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에 입학했던 과정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막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정말 어렵다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평범했고 노는 것도 평범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학교 생활을 했었고 우리 학교에 입학할 성적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간 건데요. 제가 1월 1일 날 입소를 했어요, 학원에. 그리고 수능 날까지는 302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되게 긴 레이스였는데요.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일과였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업 듣기 또는 자습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모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의 일과를 했습니다. 되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노력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재수를 한 분이 계신다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짱구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담아두고 공부를 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It is what it is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직역하자면 뭐 그냥 그거는 그거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한국말로 좀 더 유하게 번역하자면은 뭐 어때?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후회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공부를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을 때 어떡하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 성적이 올라야 될 타이밍인데 큰일 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계속 좌절감에 빠져 시간 낭비하면서 아마 여러분 앞에 강연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않고 조금 더 쿨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쩌겠어, 뭐 지나간 모의고사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역경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미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말과 짱구는 못 말려에서 배운 이런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면서 좀 더 쉽게 역경을 헤쳐나가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언젠가 해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모두 한 번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마음속으로 네 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답변을 미루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좀 더 잘 실천하는 분이실 거고, 만약에 아니요, 나 망설이신 분이 계신다면 원래는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데 아직 그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저와 함께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짱구와 친구들 5명이 나옵니다. 훈이가 들고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5개를 사고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맞닥뜨렸는데요. 다리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흔들면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 아래는 어떤 풀숲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안에 아이스크림이 다 들어가 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찾는 사람이 먹자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짱구인 만큼 짱구가 가장 먼저 찾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다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느긋이 먹는 아이스크림, 이게 사는 즐거움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먹어요. 되게 사소한 이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짱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짱구가 행복에 관해 말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 함께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과 같은지 다른지, 또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논 다음에 저녁에 목욕을 하고 방에 앉아서 청계콩에 사이다 한 잔을 쭉.
인생 뭐 있나요? 열심히 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죠. 자, 이게 5살 짱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청대콩에 사이다 한 잔. 청대콩은 그냥 어른들이 드시는 술안주 정도 소박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게 아닙니다. 행복이 짱구가 생각하는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큰 행복을 상상하셨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조금 더 소박한 행복을 찾는 그런 소확행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는지 소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장 우선 일단 이 강연 이 자리에 쓰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오늘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게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큰 행복이 아니었어요. 되게 사소한 거였고요. 이게 조금은 공감이 안 되신다면 조금 더 공감할 만한 행복을 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기 위해서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아닌 지하철과 버스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항상 저희가 기다리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원 13, 노원 03번 버스입니다. 아니, 이 버스들은 탈라 그러면은 없고 안 탈라 그러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둘이 같이 다녀요, 버스가. 되게 이런 애증의 버스인데요.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느 날 딱 내려서 공릉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노원 13과 03이 마치 저를 기다린 양 딱 앞에 있는 겁니다. 딱 그 타이밍 맞는 그 순간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왔나 보다, 그냥 운 좋네 하고 넘겼을 텐데 다시 한번 돌아보니 이런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공감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전에 누워서 큰 일이 아닌 이런 사소한 것에, 짱구는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이런 거, 청대콩과 사이다 한 잔 이런 거에 느꼈죠. 저처럼 버스를 타이밍 맞게 탔다던가 또는 뭐 맛있는 식사를 했다던가 잠을 푹 잤다던가 그렇게 사소한 것에 행복을 찾으신다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맛있는 게 먹는 게 행복이죠. 라는 짱구의 두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는 1992년에 방영을 시작했어요. 찾아봤는데 30년 정도 된 만화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5살에 머물러 있는 아이입니다. 30년 지났는데도 5살이에요. 이런 짱구를 보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짱구는 어떻게 끝날까? 대체 결말이 뭘까? 크지도 않는데 결말은 있는 걸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는 짱구는 못 말려의 작가가 의도한 결말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짱구는 못 말려의 작가가 안타깝게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정말 허망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가 의도했던 결말을 알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처음 강연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강연을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 모두 이 주인공 짱구가 되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스스로를 한번 보시면 지금 5살 짱구에서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여기 서 있고요. 각자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스토리를 각자만의 이야기로 또 멋있게 풀어내서 결말 짓는다면 난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다라는 결말이 이 짱구는 못 말려의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장 멋진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나갔던 짧은 에피소드 2가지였는데요. 혹시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김국수 이사님 댁에서 짱구는 패자부활전처럼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못할 일은 없다. 계속 시도하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청대콩에 사이다 한 잔, 또는 저는 뭐 노원 일산 버스 이런 것처럼 사소한 행복을 찾아보자, 느껴보자, 이런 게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짱구는 못 말려라는 강연의 주제로 왔기 때문에 되게 독특하다, 이게 무슨 강연이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자리에 왔다라는 말에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강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두 가지 에피소드 외에도 되게 짱구는 못 말려를 보면은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혹시 보신다면 이런 거를 느끼면서 5살 짱구처럼 씩씩하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남기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진님의 멋진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짱구를 어린 시절에는 재미로만 봤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흥미로운 주제를 가졌 만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네, 박영진님 역시 이제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받아본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실패했을 때 좌절할까봐 일부러 시작을 하지 않은 적이 많은데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실패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라면 아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마 실패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00이란 게 필요하다면 한 50 정도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실패했어라고 한다면은 딱 거기서 멈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걸 얻게 된다면 50이란 걸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엔 다음 성공을 위한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유일하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꼽자면 이 짱구에 나왔던 것처럼 포기하는 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도 얻지 못한 실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짱구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1이라도 얻기 위해서 시도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 거고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100의 성공을 못했어도 50이라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에피소드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수형 그리고 이상한 형사님들 그다음에 유미 엄마 나오는 와르르 맨션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짱구는 원래 초창기에 나왔던 에피소드인데 거기서 그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약간 중심 초점이 짱구에 맞춰져 있어요. 짱구의 행동에 대한 다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다 컸다 보니까 짱구와는 눈높이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점점 짱구에서 짱구 아빠 쪽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와르르 맨션 보면은 처음에 그게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원래 짱구네 집 아실 텐데 이렇게 빨간색 지붕 있는 되게 좋은 2층 집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스 폭발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고 급하게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 있는 데가 와르르 맨션이라는 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 막 다친 거 그런 걸 보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 정도만 봤는데 그거 신영만 그 아빠 짱구 아빠가 32년 대출을 끼고 산 집인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좀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아빠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기억에 남는 마지막 이유 하나가 되게 짱구를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보게 된 건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족 사랑, 그다음에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아끼는 점, 그다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강연에 처음에 가져올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뭐 가족들 이렇게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학생이니까 짱구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해서 일단 엄마 아빠가 아닌 짱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맨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신영만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와르르 맨션보다도 어른 제국의 역습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네, 해당 에피소드도 생각이 네네. 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어른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아버님들의 뭐 어머님들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 계신 청중분들께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정보공학과 박설아입니다. 5살 짱구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 했는데 25살 강은자님은 오늘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셨나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 아, 오늘이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 행복했던 일. 사실 악용돼서는 안 되는 사례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문이 사실 나왔습니다. 공문이 나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1시간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수업을 안 가봤습니다. 개강하고. 근데 그게 이거 방송 나가나요? 이게 오늘 있었던 사소한 행복이란 좀 큰 행복인가요, 이거는? 네, 사소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도 이런 멋진 강연 하시는 거 보시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네, 문예창작학과 유정희입니다. 제 평소 가치관이랑 비슷해서 재밌게 들었고요. 혹시 짱구 성대모사 가능하십니까? 성대모사요. 짱구 성대모사 어떤 게 있죠? 가려드릴까요? 얼굴 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짱구는 아니고 제가 액션 가면 웃는 거 한번 살짝 해봐도 될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거 살짝 가리고. 네, 알겠습니다. 안 똑같아도 이해 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와하하하하하 세상의 평안 내가 지킨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여기서 박영진님의 짱구는 아무도 못 말려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연과 웃음 주신 저희 박영진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며 박영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